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총 2건의 논평을 온마이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김정은 대변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김정은 대변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한미정부가 추진해온 북한 비핵화 방향과도 전면 위배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 이유 때문,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자극하고 도발한다며 마치 나만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인식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생긴 근본적 원인인 북한의 남침과 끊임없는 군사 도발에는 눈을 감고 우리를 북한의 위협으로 규정하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김정은 대변인입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생각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주장해 오더니 이제와 뜬금없이 북이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도 의아합니다. 이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 북핵 개발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우리 안보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기 충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오늘도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북한을 향해 일방적 구애를 넘어 이제는 북핵을 용인하고 두 국가론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마저 찢어버린 정치 보복성 계약이자 국가적 자해 행위. 국민은 개혁을 원했지만 민주당은 기어이 방탄을 위한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헌법조차 무시한 민주당의 폭죽 그때 졸속 속도전으로 처리된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민과 공직사회 모두를 불안과 혼돈의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된 정부 조직법은 국익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한 채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부처는 모조리 폐지하고 찢어버린 분풀이용 보복성 악법이자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각종 부정과 부패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 대신 검찰청 폐지라는 방탄용 개편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한심을 얻기 위한 이번 개편은 검찰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겠다면서도 검사 2,300명 인력 재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졸속 날림 입법이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의 문제 등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쟁점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의 가오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검찰을 무턱대고 악마화해 자랑스러운 K 치안 대신 범죄 천국이라도 만들겠다는 겁니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수사는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사기관 권한 다툼에 피해보는 것은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국민들 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 혈안이 된 민주당은 답하지 못합니다.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자는 식의 무책임한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 등 대한민국을 시험대에 올리는 정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자 안일한 처사입니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빼앗기고 금융정책도 가져오지 못해 이제 세제와 거시경제만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나라 곳간을 사유화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기재부가 그동안 국가부채와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로 기능을 축소시키고 찢어버렸습니다.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한미 관세 협상은 난항인데 정작 정부는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하는 처리 전날 돌연 백지화되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환경 규제 관점에 억지로 끼워 넣은 위험한 졸속도 강행됐습니다. 산업진흥을 규제부처에 편입시켜 정책이 후퇴되는 것을 많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했지만 답정너식으로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아무런 수정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오탈자와 오류가 난무하는 부실 졸속 법안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 민주당의 국정 철학입니까? 정책 혼선과 충돌, 비효율과 같은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고민하기나 했습니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가를 실험 대상으로 한 권력 방탄을 위한 계약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반헌법적 통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헌정 파괴의 종착지는 결국 정권 몰락 하이패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관련 화재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하러 왔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춘생이고요. 함께 기자회견 초안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이혜민 의원이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누각 디지털 정부 국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지난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무 시스템 647개가 중단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마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세월 시스템과 대민 서비스 창구인 정부24도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한민국의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화재 한 번에 모바일 신분증이 먹통이 되고 데이터 유실을 우려해 화재 진압이 늦어지는 이 구조가 과연 21세기 IT 강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맞습니까? 이는 예견된 인재이며 그동안 시스템의 본질보다 사업 완료라는 실적과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을 기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화재나 지진, 침수와 같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스템 설계의 원칙입니다. 아주 작은 민간 기업도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행정 데이터를 책임지는 심장부와 같은 곳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재난 대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안 공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이 가장 취약한 기업은 대통령실 통신망 이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재난과 보안 공격, 결국 국가 시스템이 안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막아내야 하는 기본 사항입니다.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권은 재난복구 시스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재난복구 시스템은 해킹 방어도 못하고 신속한 복구도 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외치는 것은 사치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에 화려한 장식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 일로 인해 어느 곳을 망가뜨리면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이 멈춘다는 것을 온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는 상위 시스템 설계, 하이레벨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긴급히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며 대응 중입니다. 환영합니다. 다만 서버 이중화나 배터리 이슈로 따로따로 떼어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이 모든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재난과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나서서 직접 진단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사업 성과가 아닌 100년지 관점에서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AI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록도 4곳의 4고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번 화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만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사상 누각 위에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 AI 강국, 국민의 하루하루가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27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 정춘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